네, 지금부터 개성 영통사복원 16주년을 맞이해 천년의 추억, 새천년의 희망, 개성 사진전 개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전을 개최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경기도 관광공사, 파주시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북의 평화와 협력, 교류, 번영의 마음을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기를 조속히 남과 북이 평화와 협력, 통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온 산하대지가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개성 사진전을 비롯한 DMZ 평화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남과 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는 시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평화 통일의 끊임없는 정신을 이어온다면은 곧 다가올 조국 통일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반드시 주인공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을 겁니다. 바라옵건대 오늘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세계 인류 평화가 기원되기를 발언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2000년도부터 남북 평화 화해 영혼을 갖고 남북의 이 종교계 처음으로 문화 종교 교류를 위해서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교류 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북측과 협력해서 500여 동안에 묻혔던 개성용통사 복원 불사를 하였고 그 지역으로 개성 성지순례 또 사업가 남북 공동 법회 또 관광객 왕래를 민간 최초로 경의선 육로로 통한 남북 민간 교류의 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중단된 남과 북의 교류가 하루빨리 재개되어서 민족의 아픔을 보듬고 상호 신뢰 속에서 평화교류 협력이 지속되어 통일 한반도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다음은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개막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년의 추억, 새천년의 희망, 개성 사진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네, 2018년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됐습니다. 바로 4.17 판문점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4.1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반도의 평화의 숨길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의 토크쇼를 개최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에서 평화 토크쇼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토크쇼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불교 천태종 종회의장이신 무원 스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호식 한국종교인연대 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원 스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개성 영통사를 500년 만에 복원불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영통사 복원불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통사 이 500년 만에 복원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남북 통일을 위하고 또 남북 화해와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기원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통사는 우리나라의 천태종 종조이신 의천 대각국사님께서 입산을 하고 또 열반한 성지로서 또 천태종의 이 성지로서의 뜻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95년도 또 1996년도에 2년을 거쳐서 대홍수가 나면서 그 사적지가 드러났죠. 그래서 북측에서 남쪽 천태종과 같이 공동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받고 같이 남북이 통일을 염원하고 종교 문화 교류와 또 천태종의 종조 사찰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이 불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개성 영통사를 복원함으로써 인적 물적 교류의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성공단을 여는데도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강 부지사님께 도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경기도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기도 도민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성공단이 열려서 개성공단이 진행될 동안에도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 경기도 125개 개성공 입주기업 중에 41개가 또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1월 10일부터 한 43일간 평화부지사실을 임진각에 옮겨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집무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19 합의가 또 개성공단 재개가 자연스럽게 아무 조건 없이 열리는 것이었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를 장착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앞장서서 그러한 정책들을 하고 또 도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서 평화를 앞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정책이 어찌 보면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민화협 소개와 또 민화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화협의 본명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라고 합니다. 민족이 들어가 있고 국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3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이제 어려운 대통령이 당선돼서 처음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이 단체들은 우리 종단을 비롯해서 보수 또 진보
어떤 통일과 평화와 관련된 건전한 담론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단체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 190개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종단이 보수에 속하느냐 진보에 속하느냐 뭐 그거 어떻게 가릴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전태종 도스님의 그 가르침 아래 여기에 모여서 민화협이 가지고 있는 통일 담론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서 통일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민화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일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한국종교인연대 정우식 대표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정우식 대표님은 대학 시절부터 최근까지 통일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 운동을 하시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을까요? 네, 뭐 학창 시절부터 참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1회 금강산 신계사 통풀스테이, 통일 템플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05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에 있는 청년불자 108명을 선발해서 남녘땅 가장 북단에 있는 사찰이 고성에 있는 건봉사입니다. 건봉사에서 8월 14일 1박 정진을 하면서 통일 염주객이라든가 이 밤샘 기도 정진을 하면서 아침 일찍 출발하면서 이 남녘땅에 있는 물과 흙을 가지고 이 북녘 땅으로 넘어가서 저희 금강산 신계사에 가서 이 통일 합수도 하고요. 그리고 분단 60년째인 2005년 8월 15일 날 금강산 신계사에서 이 108명의 청년 불자들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 108 통일 정진을 떼약볕 아래 했던 것이 아직도 가장 생생하게 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평화 토크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자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4.27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서 갈등과 대립으로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이재강 부지사님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남북 관계가 지금 고착화 되어 있고 또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로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개성공단 재개를 하기 이전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양국 남과 북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불러오는 오솔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43일간 임진각에서 평화부유사 집무실을 운영했고 또 개성공단 재개선은 범국민연대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종전선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하고 동시에 종전 선언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 체제를 가기 위해서 정전 협정을 맺었던 그 4개국 당사자들이 모여서 평화회담을 개최해서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저희들 경기도에서는 그 평화 프레임을 장착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정책들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사님께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종걸 의장님께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정당 사회 단체 또 각종 민간 기구들이 남북의 이질성 극복 그리고 최근에
교착 상태에 만나 있는 남북의 그 거리를 좁혀 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저희는 4.27 공동선언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취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쭉 남북 관계에 관한 그 화해를 위한 노력들이 정부 국가산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선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14 공동선언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4.27 공동선언은 이 세 개를 모두 함께 총화시킨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종교계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원 스님께서는 국민들이 평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해안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화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스님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개성의 영통사를 오고 가면서 그 이 경의선 개성공단 시작하기 전이죠. 그 경의선 비포장도로 되는 그 육로를 첫 들어가면서 북쪽 그 동포들과 그 만남에 참 물질적 만남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보듬기 있어서 애를 썼습니다. 종교인이다 보니까 특히 불교는 마음이 남북이 없듯이 서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성의 만남이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의 그 허허벌판에 북쪽 동포와 그 만남에 거리낌 없이 마음과 마음의 만남으로서 편안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소중했다. 계속 부처님 말씀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이해할 때 서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부처님의 진리 말씀이 있듯이 이 남북의 역지사지의 이 마음을 서로 알아주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북쪽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 집집마다 다르고 또 개개인마다 다르고 서로 이 다름을 이해를 해야 남북도 화해가 되고 또 그 이 가정 집안도 화해가 되고 또 사회 각계 각층도 서로가 이해가 된다고 봐요. 각자 자기 역할의 존재만 가지고 고집만 피운다면 이 화해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북쪽에 서로 오고 가면서 종교인으로서 북쪽 분들한테 마음을 좀 불편한 마음을 서로 건들지 않고 좀 보듬어서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인정을 하면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접근법으로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뭔가는 좀 스님이 남북교류하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애정을 좀 느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남북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그냥 만나려고만 계산하고 만난다면 큰 오산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종교인으로서 마음과 마음을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서로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마음과 마음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토크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북한이 코로나 안전지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남북이 교류 협력이 재개되려면 또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강 부지사님. 지금 북한이 코로나 안전지대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국경을 폐쇄해서 코로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힘들지만 또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이후에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6월달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6월 중순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그 시기에도 또 그 이후에도 경기도에서는 방역 물자라 또 코로나 키트 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제 최초로 유엔 제재 승인을 2개를 받았습니다. 개풍 양묘장에 들어간 물건들 259건에 대해서 받았고 또 온실, 스마트 온실, 요즘 4차 혁명이라 그러는데 스마트 태양광 그 온실을 또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세 번째로 자동화 양돈장을 지금 유엔에 제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방역에 강하고 또 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돈장을 또 신청해 놨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특히 남북 교류 협력 기금도 상당히 많이 확충을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협력과 또 적경적 특히 재해 재난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또 무한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 시각에 대한 차이를 좁힐 수가 있을까요? 또는 평화 통일을 협력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우리 속담에 정이 통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서로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으로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밑바닥이 아주 충만하게 깔려야 인간적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남북에 오가면서 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남쪽에도 서로 간에 보면은 물질적으로 서로 만남이지 마음의 깊은 정으로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별로 없어서 사회 통합이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우리 남남의 갈등도 정으로 만나야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듯이 북쪽에도 특히 더 북쪽에는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위해서 마음의 정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 미래 세대한테 가르쳐야 된다. 남이나 북이나 사람 만나면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 하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년, 청년, 시민에게 묻는다 질문을 2개 준비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재강 부지사님 그리고 이종걸 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정확한 워딩을 하면 6.15 공동선언에 보면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떠나 남과 북이 힘써서 자주적 민족의 관점에서 통일을 이루어가자는 말이 있습니다. 70년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미래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대적 시각 해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면은 남북 관계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장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걸 의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오늘 청소년 청년 시민에게 묻는다에서 통일에 남북한 경제 성장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의 공통과 그리고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동반 성장, 중소기업과 대기업 우리 한반도 내에서도 남측 내에서도 함께 균형적 성장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민화협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의 역할이 남북 간의 대결과 남북 간의 화해 협력도 중요하지만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처음 파운더들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4.27 공동선언에 담았던 그 많은 내용들, 저는 오늘 청년 시민들이 찾고 있는 해답이 4.27 공동선언에 대부분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4.27 공동선언을 남측의 입장에서 무엇이 안 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이 누구의 원인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자기 성찰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4.27 공동선언을 좀 더 빨리 내용성 있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측의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진정성을 완성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전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통일 담론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질과 안목 또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재강 부지사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미국 등 반대가 있지만 외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동훈 장관님을 최근에 뵀는데 인동훈 장관님께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 힘든데 이제 종전선언 번국민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미국도 압박하고 남과 북의 정부에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 국민운동을 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개성공단 재개선은 번국민 연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재개선은 종전선언 나아가서 평화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사자회담의 개최 이런 것도 동네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토론회를 하고 범국민 운동을 해 나가는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와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질 그리고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종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어떤 때는 좀 더 안정적인 후보를 고르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북한에 대해서 철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를 통해서 유리해지기도 하고 불리해지기도 하는 정치의 상황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번 대통령 후보는 진정으로 남북의 화해와 남북의 평화,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뜻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에게 파고 들어갈 때 바로 그 대통령 후보는 이 문제로 더 큰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우식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일 분야에 어떤 정책 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차기 우리의 대통령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5대 분야, 예를 들면 인도적인 분야에서부터 보건, 이제 관광, 체육문화, 경제협력문화 이른바 이 5대 분야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런 좀 센 기업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 기업이 출연을 하면 기존에 있는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금 우리 정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지도자는 과감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정치, 경제 분야가 제약을 받지 않는 이 5대 분야에 대한 일종의 일정 기간 평화 샌드박스를 만들자 해서 교류 협력의 어떤 리더십을 갖추면 대단히 우리 민족의 앞날에 등불을 밝히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큰 것보다는 이런 교류 협력의 리더십, 그중에 그걸 실현하는 한 방도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평화 샌드박스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관철시켜서 일정 기간에는 5대 분야에 절대 정치, 경제, 정치, 군사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진행되도록 그 리더십을 한번 실현하는 그런 대통령이 출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평화와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질과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모한 스님께서는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갈수록 어려운 질문이네.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닌데 제가 남북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또 느꼈던 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와 또 지금 현 이 정부 시대에 넘어오면서 볼 때에 이 종교 교류든 문화 교류든 경제 교류든 작은 것부터 좀 실현을 해도 되지 않겠나. 아주 작은 것부터 실현을 좀 해나가는 만남의 문화를 만나는 그런 것도 좀 의욕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이 남이 도와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망고의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의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꼭 뭐 본인들이 뭘 했다고 하는 것을 난내려고 하다 보니까 낯도 못 내고 오히려 되는 것도 없고 하듯이 아예 처음부터 난내지 말고 상내지 말고 그 작은 것부터 편하게 해 나가는 그러한 틈새 정치를 좀 잘해봐라 하고 주문해 주고 싶습니다. 네, 작은 것부터 실현해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우식 대표님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마음을 담은 기도문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기도문을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4.27 그 환희와 감동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갖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종교인들이 수행자분들이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그 힘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작은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문.
분단 77년, 정전 69년, 오늘 우리들은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해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의 강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의 불길이 우리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슬픔과 고통, 원망과 분노가 또다시 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화살을 거둬 드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평화와 안보를 원한다면 상대가 평화와 안보를 걱정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남이 북에게, 북이 남에게 이해, 관용, 평화를 먼저 선물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삽시다. 대화합시다. 상대의 고통을 진실된 자세로 들어주고 공감하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합시다. 오늘 우리들이 올리는 작은 기도가 평화의 씨앗이 되어 7천만 결의의 가슴마다 평화와 통일의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길 발원합니다. 마침내 한반도가 생명 평화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간절히 마음 모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문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남과 북이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연대와 협력 또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평화를 여는 길, 통일로 가는 길 평화 토크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한 분씩 정리하는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원스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 천년의 기억 개성 사진전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나눔의 하나되기에서 그 이사장 도우스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러한 그 이 4.27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런 구축 문화가 남북 교류에 활성화되는데 작은 이 문화도 자주 통일에 발언하는 마음으로 자꾸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염원이 통일 문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리 말하면 작은 통일 문화가 큰 통일로 가는 길이 된다. 그래서 크든 작든 국가에서나 각계 이 지역 기관에서나 그런 데에 많은 그 예산을 좀 줘서 좀 그 이 좋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개인적인 슬로건이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또 이 작은 이 통일 문화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눔하여되기 운동본부의 모든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걸 상임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분단을 극복하는 가장 원류가 되는 화두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주년이 되는 4.27 공동선언의 새로운 시대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이를 실행하고 이를 다시 곱씹어서 우리 스스로를 4.27 공동선언의 모두에게 매일 때 가장 성공적인 기준은 평화롭게 한다. 평화를 위해서 한다. 평화의 전당으로 우리 남과 북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 다음
네 번째 4.27, 다섯 번째 4.27 때는 우리는 뭔가 새로운 남북의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우식 대표님도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본 성품, 진면목을 찾는 노력과 민족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 이 일이 근본 대한불교 천태종과 나누며 하나 되기가 주최한 이 평화 토크쇼에 함께 모아진 평화와 통일의 마음속에서 꽃피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준비한 평화 토크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이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평화를 여는 길, 통일로 가는 길 평화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쪽 넘어서는 다리 넘어서는 북한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서 조금 아이에게 조금 더 평화나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계속 유지가 돼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 전 세계 분들이 와서 이런 걸 좀 같이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